안녕하세요. 오늘 인비보 이미징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할 자연과학의 장은주입니다. 지금 11시가 되어서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비보 이미징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할 자연과학의 장은주입니다. 오늘 이번 웨비나는 Q&A를 포함하여서 약 1시간 이내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사항은 모두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발표가 끝나고 한 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인비보 이미징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티컬 인비보 이미징 시스템으로는 형광과 발광 모두 촬영하실 수 있는데요. 유전자 조작을 해서 스테이블 셀을 만들어서 발광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약물이나 세포에 다양한 형광 시약이나 형광 단백질들을 태깅해서 체내에서 약물 동태 파악이라든지 암 전이와 같은 인비보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발광의 경우에는 생체 내에서 화학 작용에 의해 자연적으로 빛이 발생하기 때문에 광원은 필요 없지만 완벽한 암실과 고민 감도의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신호가 형광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장시간 카메라를 노출시켜야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노이즈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쿨링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반면 형광의 경우에는 빛을 스스로 낼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빛을 조여주는 광원이 필요하고 익사이테이션과 에미션 필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형광 촬영의 경우에는 광원으로 빛을 조여주면은 형광 물질에서 광출광이 나와서 그것을 카메라가 디텍션하게 됩니다. 저희 장비는 형광과 발광을 모두 보실 수 있는 장비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LED 광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완벽한 암실과 익사이테이션 필터나 에미션 필터뿐만 아니라 냉각 기능이 포함된 고민 감도의 카메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뷰웍스사는 스탠다드 장비인 스마트 LF와 하이엔드급 장비인 아트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아트 시리즈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데모하실 장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장의 형광 필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GFPP, 사이어점 ICD를 많이 쓰시는데요. 동물 영상을 하실 때 권장드리는 파장은 600나노미터 이상의 파장입니다. 보통 실험을 하실 때 사용하는 GFP나 RFP를 태깅해서 많이 세포 실험을 하시는데 이 오른쪽 보시면 GFP나 PE 같은 경우는 파장 자체가 짧기 때문에 체내 깊숙이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600나노미터 이상의 그 레드 파장 계열의 형광을 이용하셔서 실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을 소개드리기 전에 저희 장비를 이용해서 실제 실험하는 과정을 먼저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비와 PC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장비의 전원을 켜주시고 나서 소프트웨어를 연결시켜 주셔야 합니다. 장비의 쿨링 기능이 소프트웨어랑 연결됐을 때 쿨링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 장비와 소프트웨어 연결을 제일 처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소프트웨어는 분석 소프트웨어와 촬영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신 다음에 카메라 쿨링 온도를 이제 설정을 해주시고 그 아래에 마우스 체온 유지를 위해서 히팅 스테이지 온도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발광 실험이기 때문에 발광 촬영 전에 마우스의 반응 물질인 루시페린을 인젝션해 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를 홈마치 어댑터에 있는 노즈콘에다가 코를 저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마우스의 홈마치가 됩니다.
이후, 이후에 이제 촬영창에서 촬영하실 필터를 선택해 주시고, 익스포저 타임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저장 위치를 설정해 주시고 나서 촬영을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아래에 이제 보시면 유저 세팅 리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방금 설정한 것을 프로토콜처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용자 교육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이제 촬영한 데이터가 바로 뜨게 됩니다. 촬영을 마치신 이후에 분석을 위해서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요. 불러온 파일을 이제 분석을 시작할 텐데요. 오른쪽에 스크린 스트레치라는 히스토그래프 그래프 창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를 조절해 주시는 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마우스 여러 마리, 개체를 이제 한 번에 찍었는데요. 분석하시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분석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실제 신호값을 분석하기 위해 ROI를 그려주실 텐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한 번의 클릭으로 ROI를 그려서 실제 신호값을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 ROI는 한 번에 엑셀 파일로 엑스포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엑셀 파일에서 그래프로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데모 시작할 때 사용자 교육 때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장비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동물 이미징을 온콜로지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루시퍼레이즈를 발현하는 브레인 캔서 셀을 만들어서 인젝션한 후 네, 약물 유효성 평가를 한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약물 처리한 곳에서 신호가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브레인 캔서에 형광을 태깅한 이후에 웹 브레인에다가 인젝션한 다음에 형광으로 촬영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메타스타시스에서도 저희 장비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리퍼레이즈를 발현하는 마우스 브레스트 캔서를 꼬리 동맥으로 인젝션한 다음에 폐에서 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촬영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리퍼레이즈가 달린 게스트릭 캔서 셀의 튜머 제노그래프트 모델 마우스랑 모델 마우스에서 이제 납다운을 한 이후에 발광으로 촬영한 데이터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를 위한 박테리아에 형광을 태깅해서 이제 체내 분포와 암 표적 능력을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같은 경우도 나노파티클 물질에다가 형광을 태깅한 이후에 어, 암 표적 능력을 확인하는 데이터입니다. 다음으로는 파마코카이네틱스에서도 저희 장비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종양에 반응하는 안티바디에다가 형광을 태깅한 이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체내에서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마우스 홀바디에서 본 데이터이고요. 이것을 이제 각각의 장기를 적출해내서 엑스비보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간 표적 물질에다가 형광을 태깅한 이후에 인젝션하고 나서 형광으로 데이터를 마우스 홀바디에서 확인하고 척출해서 장기에서도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영상은 마우스 브레인에다가 이스케믹 리전을 주기 전과 준 후에 이제 그 장비로 타임랩스 이미징한 데이터입니다.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논문이 제가 되었는데요. 저희 소프트웨어에서는 10가지의 특허받은 카이네틱 분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혈관 구조랑 혈류 흐름을 색으로 표현하는 다이앤지오라든지 아니면 MTT나 BFI 같은 카이네틱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마우스 브레인을 촬영해서 소프트웨어로 마우스의 스나스와 데드를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그 아래에도 이제 뇌경색을 유도한 이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른 회복 정도를 이제 분석하였고요. 오른쪽은 이제 노화에 따른 마우스 뇌혈관을 비교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우스 허혈 조직 실험 동물에다가 물질이나 스템셀을 주입하고 나서 혈류 흐름을 타임랩스와 카이네틱으로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엔지오제네시스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암이 생기게 되면은 혈관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미징을 한 것입니다. 종양이 자라남에 따라서 혈관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엔지오제네시스를 본 건데요. 왼쪽에 이제 종양을 심고 나서 오른쪽과 비교를 해봤을 때 초기이지만 종양이 있는 부분에서 혈관이 조금 더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타임랩스로 촬영을 하시게 되면 왼쪽과 같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어, 동영상 데이터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비로 바이오 디스트리뷰션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엑소점의 형광을 레이블링한 이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산의 분포를 확인하는 데이터이고요. 마찬가지로 싸이 5.5 파장의 형광 물질을 레이블한 다음에 꼬리 정맥으로 인젝션해서 10분 동안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리포트 형식으로 엑스포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의 촬영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염이나 류마티스 염증 등 염증 모델에서도 저희 장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장비를 이용해서 많은 저널들이 발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장비를 이용하시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프트웨어는 클리뷰라는 이제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고요. 보통 한 마디 마우스에서 두 가지 이상의 형광을 보시거나 아니면 형광과 발광을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내에서 간편하게 이미지 머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한 번의 클릭으로 ROI 영역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실제 신호 수치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 리포트 형식이 있기 때문에 획득한 데이터에 대한 스케일바와 촬영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플로레센스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보통 인피보 실험을 진행하시기 전에 인비트로로 세포의 적절한 농도라든지 아니면 형광과 발광의 어, 발현 정도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인비보 실험을 진행하시는데요. 소프트웨어 내에서 소프트웨어 내에서 이제 픽셀부터 96일까지 촬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각 웰의 ROI 인덴시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 실험 같은 경우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이미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여러 장의 이미지를 보실 수 있어서 한눈에 결과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비는 타임랩스를 찍을 수 있는데요. 타임랩스를 촬영하시게 되면 동영상으로 획득하실 수도 있고요. 한 번의 클릭으로 네, 인텐시티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명의 크기를 재는 블러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내에서 이제 디지털 주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화살표 기능이라든지 시메트릭, ROI처럼 이런 다양한 툴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한 동영상을 짧게 보시겠습니다. 저희 장비는 마이너스 100도씨까지 쿨링이 되는 고민 긴급 카메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우스를 최대 10마리까지 한 번에 동시에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LED 광원을 사용을 하고요. 익사이테이션과 애니메이션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장비가 설치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장비와 함께 구성할 수 있는 액세서리들이 있는데요. 저희 장비는 보통 호흡마취 장비와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비 데모에서는 아쉽게도 호흡마취 장비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장비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약 3주간 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619에서 장비 데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번 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사용자 교육 및 실험 지원이 예정되어 있고요. 보시는 날짜에 방문해서 교육이나 실험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일정 조율이 필요하시면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채팅창을 보시면 제가 데모 체크리스트를 올려두었습니다. 데모 실험을 하기 전에 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셔서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물 준비하실 때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마우스의 털을 제거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끝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마우스 GFP나 RFP 같은 경우는 못 찍는 건 아니지만 파장 자체가 짧기 때문에 레드 계열 이상의 형광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호흡마취 준비가 없어서 주사 마스크가 필요해서 그것을 준비해서 오시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광과 발광 이미징 머징이 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저희 소프트웨어에서 형광하고 발광을 한 번에 머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미지 머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음, 음,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곡물 이미징 실험의 사용 과정을 좀 물어보시는데요. 보통 세포에 루시퍼레이즈나 형광을 태깅을 해서 스테이블 셀라인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물질에다가 형광을 지고 나서 이제 마우스 주입을 하기 전에 인비트로에서 그걸 확인을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마우스에 주입할 세포나 약물의 농도를 비례적으로 결정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다양한 농도의 세포를 마우스에 각각 투여를 하고 시간이나 날짜에 따라서 인비보 이미지를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요. 마우스 종류에 상관없이 이미징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누드 마우스가 아니고 털이 있는 마우스 같은 경우는 털에서도 오토플루오레센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제 데모를 한 이후에 이미징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출 시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험 디자인이나 세포 농도, 그리고 형상이나 발광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에 실험 세팅하실 때 여러 가지 노출값으로 촬영을 해본 후에 이제 가장 적절한 노출값을 찾아야 하는데요. 저희 소프트웨어에서 이것을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자 교육 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데모 진행하고요. 오늘 세미나 참석하셨던 분들 오시면은 저희가 2025년 다이어리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석해 감사합니다. 이만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